자,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을 좀 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직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그 포뮬러나 아니면은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음 받는 느낌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느낌일 겁니다. 아, 저걸 어떻게 기억하지? 근데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직접 코딩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될 경우가 많지만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구나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때로 이 알고리즘이 갖는 의미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이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가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 되는지를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알고리즘을 좀 더 그래픽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노드가 퍼스트 레이어에도 2개, 두 번째도 2개, 세 번째도 2개, 마지막은 하나, 출력과 하나만 갖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죠. 좀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이 위에는 바이어스 노드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이어스 노드의 개수는 노드 개수의 레이어에 있는 카운트 되진 않으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이해하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우리가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전방향 전파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봤던 그런 4개 레이어로 구성된 그러한 네트워크의 경우에 좀 더 확대해서 좀 그려놨을 뿐이고요. 이 안에 수식을 좀 저희가 입력해 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입력층에는 당연히 x1, x2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다양한 입력 훈련 자료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슈퍼스크립트를 써서 i번째 우리가 훈련 자료, ith 훈련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i번째 훈련 자료니까 슈퍼스크립트에 이렇게 i라고 한번 이렇게 써놓고서, 그렇지만은 요소가 2개인 2차원 벡터로 주어지는 입력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2개의 입력값으로 적당한 웨이팅 값을 곱해서 우리가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어떤 값을 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인터미디에이트 값이죠. 보통 두 번째 레이어의 G값, 그리고 첫 번째 노드, 그리고 여기서도 또 G값인데 두 번째 노드의 G값인데 두 번째 노드 값을 얻게 되고요. 거기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값을 얻죠.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액티베이션 값 A를 얻고요. 마찬가지로 또 액티베이션 값 두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노드에 해당되는 액티베이션 값을 얻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값과 이 바이어스 값을 또 활용해서 세 번째 레이어로 더 진행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G 값인데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 그리고 세 번째 노드의 레이어의 두 번째 노드 값 G 값을 얻고요. 이 또한 각각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을 해서 A의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과 액티베이션 값 세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노드 값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다 합산해줘서 또 G 값을 얻게 되는데, 이번엔 아웃풋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근데 이것은 뭐 서브스크립트는 쓸 필요 없겠죠. 하나뿐이 없으니까 결과 값에 또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을 해서 액티베이션 세 번째 레이어의 값을 얻게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실제로 일어나는 연산이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그래픽하게 컬러를 좀 바꿔가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제일 먼저는 오렌지 컬러로 먼저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요것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 그죠? 이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인 G31이라는 우리가 지칭하는 요 기호에 해당되는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 우선 먼저 여기 바이어스 노드에서 전달되는 값은 1이지만 가중치 곱해지는 게 있죠. 여기서는 두 번째 레이어에서 세 번째 레이어니까 이
세타의 값이 두 번째 그 레이어에 있는 세타 값이지만 서브스크립트는 그 출력 노드 그 노드 번호 다음에 요 입력 노드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노드의 그 웨이팅 그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곱한 값인 이 값이 바로 첫 번째 값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번에는 그 다른 색깔로 한번 또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노드의 그 와이어에 연결된 값을 그 곱해주는 건데, 즉 A1, A21이라는 이 값에다가 무슨 값을 곱해줍니까? 역시 그 세타 값을 곱해주는데 두 번째 레이어에 이번에는 1이겠죠. 그러니까 출력 노드 1번, 입력 노드 1번이니까. 그래서 세타 211이라는 값이 곱해진 그러한 연산이 여기에 곱해져서 더해지는 거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계속 써왔던 붉은색을 다시 한번 또 쓰겠네요. 즉, 이 그 곱해지는, 죄송합니다. 맞네요. 여기죠. 제가 잘못 연결했네요. 여기에는 세타 값인데 두 번째 레이어에 그러니까 1, 2네요. 1, 2라는 그 엘리멘트 값이 곱해질 거고, 이 값에다가, 그죠? A22에 곱하기 세타의 2번 레이어의 1, 2, 그 서브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값이 곱해져서 이 세 개의 값이 곱해져서 더해지면 그것이 G31이라는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으로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계산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같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결국엔 거기 액티베이션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만 하면은 그 엘리멘트 값에다가 그것이 요 노드에서의 액티베이션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한 forward propagation, 즉 그 입력부터 출력에 해당되는 forward propagation이 그 연산이고요. back propagation은 그 곱해지는 값의 종류만 조금만 달라질 뿐이지 거의 비슷한 연산입니다. 즉 레이어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로 가던 거를 거꾸로 레이어 4에서 3로, 3에서 2로, 2에서 1까지는 안 가겠죠. 2까지만 갈 텐데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소위 back propagation이고, 앞에 썼던 것이 forward propagation 그 연산 그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그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그 비용 함수 J of Z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썼는데요. 좀 간단하게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웃풋 유닛을 우리가 그 하나인 경우로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 H of X의 결과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딱 그 얘기는 그 Y도 딱 하나의 값으로 주어지고, 앞에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비용 함수로 썼을 때 정의했던 그 소위 K는 1부터 그 대문자 K까지 썼었죠. 그 이유는 K개의 엘리멘트의 출력값이 나올 때 얘기인데, 그냥 출력 유닛이 yes or no인 그 단위 그냥 출력 유닛인 그 한 개인 그 출력 유닛에 해당되는 비용 함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좀 더 그 집중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정규화 텀도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 람다 이퀄 제로로 놓으면 여기 정규화 텀은 그냥 우리가 없다고 가정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되면은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비용 함수의 모양이 좀 더 단순화됐고, 특히 하나의 경우에만, 즉 i번째 훈련 자료는 xi가 들어가서 yi만큼의 값이 그 근상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금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서메이션도 무시하고 i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코스트만 끄집어낸다 그러면은 이 n분의 1로 나눠주고 덧셈하는 거 요 부분만 생략하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yi 곱하기 로그 h of xi 빼기 1 마이너스 yi 로그 1 마이너스 h of x.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 로그 함수가 도입된 이유는 h of x가 리니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그 리니어한 그 컨벡스한 비용 함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로그 함수를 도입하긴 했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그 코스트 i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비용,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위 그
그 제곱 오차, 그러니까 오차의 제곱항으로 h of xi 빼기 yi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 차이를 제곱한 값. 그래서 요 차이가 크면은 에러가 큰 거고 코스트가 이것이 작으면은 코스트가 작은 거다라는 단순한 개념으로도 이해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함수가 좀 복잡한 로그 함수로 표현돼서 비용 함수가 좀 독특한 그 소위 그 볼록 함수 형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 뿐이니까 개념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 주어진 그 훈련 자료 i번째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결과가 그 유사하게 예상되는 값과 유사하게 나왔는지를 비교하는 게 이 코스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코스트 함수가 이러한 함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비교를 시작해도 그 백프로포게이션의 설명을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을 가정하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앞에서 봤던 그 forward propagation 알고리즘의 그 계산 과정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그려놓은 거고요. 입력 x에서 g1 그리고 A, 그 다음에 G3, A3, G4, A4 등등이 순차적으로 forward propagation에 의해서 계산되는 과정을 적어 놓은 겁니다. backpropagation에서는 각 노드마다 그 우리가 델타 값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델타 값의 의미를 알 필요가 다시 있는데요. 그 델타 LJ, 즉 슈퍼스크립트는 그 레이어 그 번호고 서브스크립트는 노드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L번째 노드의 L번째 레이어의 J번째 노드는 결국에는 그 해당 노드의 액티베이션 값에 대한 코스트의 에러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대수학적으로 보면은 그 전체 코스트, i번째 훈련 자료에 대한 코스트에 대한 그 소위 미분은 미분인데요. 누구에 대한 미분이냐면 이 G 값에 대한 미분입니다. G 그 LJ에 대한 미분. 우리는 사실은 그레디언트는 그 파라메타에 대한 미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 델타 값은 사실은 G 값에 대한 미분이거든요. 이 값을 구하는 이유는 그 인터미디에이트 값이에요. 그 각 노드에서의 그런 잘못된 정도를 찾아낸 후에 그것을 그 야기시킨 그 소위 세타의 그 말하자면은 그 오류를 계산하기 위한 중간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그 백프로포게이션은 모든 노드에 있어서의 이 델타 값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델타의 의미는 그 코스트의 에러다라고 이해하시고 그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델타 값은 어디 먼저 구하나요? 제일 마지막 노드인 즉 델타의 그 네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값. 노드는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런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 델타 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주어진 그 노드에서 예측되는 값, 그 말하자면은 그 마지막 이거는 L이 아니라 i번째 훈련 자료니까 i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그죠? 즉 그 y의 i번째 노드 값을 우리가 그 i번째 훈련 자료에 대해서 빼기 그 액티베이션 마지막에 계산된 값은 뭔가요? 그 네 번째 레이어의 그 첫 번째 노드인데 역시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지만 즉 그 값으로부터 결국에는 요 값과 그리고 yi의 차이를 우리가 얻어서 이 델타 값을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fourth 레이어의 첫 번째 델타 값을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이 값을 사용해서 그 이전의 델타 값도 얻게 됩니다. 즉 델타의 세 번째, 이번에는 그 세 번째 레이어죠.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 값, 델타 값. 여기서도 세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델타 값을 얻는 거고 이것을 사용해서 또 이전에 우리가 또 델타 2, 1, 델타 2, 2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얻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델타
그 제로는 우리가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입력한 그 바이어스 노드 값 항상 1이기 때문에 그게 그 두 번째 레이어든지 세 번째 레이어든지 간에 이 그 0이라고 한 노드에 해당되는 바이어스 노드에 대한 그 오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그 생략하고 계산하죠.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델타 그 2라고 하는 두 번째 레이어의 그 두 번째 노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개의 값을 활용을 하죠. 즉 여기에 그 제일 먼저 우리가 계산할 때 이 A22를 가지고 G13와 G23를 계산했으니까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과 즉 이거는 일단은 요거를 먼저 써볼까요? 여기 그 요 와이어에 있던 그 소위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세타 값인데 그 세타 2의 그 아웃풋 유닛이 1이고 입력이 2니까 이렇게 1, 2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쪽으로 간 거는 세타 2인데 얘는 2, 2가 되겠죠. 그죠? 즉 이 와이어에 사용된 가중치 값을 거꾸로 그 곱해서 우리가 이 델타 값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 델타 값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야 될 겁니다. 즉 델타 2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파란색으로 그 규정되어 있는 값을 먼저 써야겠죠. 그러니까 세타 2 1, 2 곱하기 이 델타 값은 그 아웃풋 값 요거죠. 델타 3의 원 값을 곱해주면 되고요. 더하기 역시 이것도 웨이티드 썸으로 그 같은 그 양식을 요 값을 세타 2 곱하기 델타 3 레이어의 2 값. 이 값을 곱해준 걸 더해준 값. 즉 얘와 이 값 곱하기 이 값을 여기다 곱해줘서 여기에 집어넣고 이 값을 또 여기에 곱해줘서 같이 집어넣어서 더해주는 그래서 요 그 델타 값이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일 마지막 것에서부터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값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죠. 세타 서드 레이어의 그 1, 2가 되겠죠. 1, 2. 그러니까 이 델타 3의 두 번째 노드 값은 세타 3의 그 1, 2 곱하기 원래 값, 이 델타 그 4th의 첫 번째 값을 해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그 델타 값을 계산하는 거고 사실 델타 값은 그 그레디언트 값 자체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코스트 함수의 이 g 값에 대한 그 인터미디어트 값에 대한 미분치 값이고 이 g 값을 알면 우리 이 그 델타 값을 알면 이 델타 값과 주어진 그 노드에서의 이 액티베이션 값을 적절하게 곱해 줌으로써 그 해당하는 그 와이어들의 그 대한 그 미분치를 코스트 함수에 대한 미분치를 우리가 얻게 돼서 그레디언트를 얻게 되고 그 그레디언트 값을 활용해서 경사 하강을 수행함으로써 이 파라메타들 세타들을 그 좀 더 정확한 값으로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그 방법을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정보를 얻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